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시즌 개막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개막을 이유로 이적 시장의 속도 역시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 이적 시장 점검을 평소보다 좀 일찍 하는 바람에 약간은 어색하긴 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적 시장 점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 살아야 하는 도전자들 FC 안양과 대구 FC의 이적 시장을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해 승격팀인 FC 안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베스트 11 플러스 6명의 선수들은 왼쪽에 나와 있는 데와 같은데요. 베스트 11과 6명 모두 다 출전 시간 기준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다솔 키퍼, 백포의 주현우, 박중현, 이창용, 이태희, 중원에는 리영직, 김정현, 마테우스, 윗선에는 김동진, 단레이, 야곤데요. 단레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부상으로 인해서 먼저 교체가 됐지만 그래도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여전히 위에 위치해 있고, 김동진 선수는 풀백인데 왼쪽 윙어로 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배치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주요 아웃을 보면 키퍼에서는 아웃 없었는데 지금 보면 베스트 11 플러스 6명에는 딱히 아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를 보면 이제 수비에서는 안용우와 변준영, 미드필더에는 홍천범과 야치다, 공격진에는 유정환이 입대 예정이고 니콜라스 하니건 선수가 나가게 됐고요. 인을 보면 황병근 키퍼, 수비에는 전범인과 이상용이 임대해서 복귀했고 강지훈 선수가 자유계약 영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의 에두아르도, 공격진에는 못다가 영입된 FC 안양의 현재 겨울 이적 시장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양의 최근 영입들을 가지고 베스트 11을 짜보면 이 왼쪽과 같이 나오는데요. 김다솔 키퍼, 백포에는 김동진, 박종현, 이창용, 이태희, 중원에는 에드와르도, 김정현, 마테우스, 그리고 위쪽에는 최현우, 못다, 야고입니다. 사실 포지션만 보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몇몇 부분에서는 이 선수들이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 팀 가치 높이는 데에도 좀 신경 썼다는 거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베스트 11 가치를 보면 342.5만 유로, 하나 약 52억이었는데요. 다 트랜스퍼마크트 시장 가치입니다. 2025년에는 베스트 11 가치가 405만 유로, 하나 약 61억으로 약 10억가량 올랐습니다. FC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적 시장을 맞이하면서 사실 현 자원의 안정화를 가장 신경 쓰고 그 이외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영입에 신경을 쓴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자리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도 계속해서 박창준이나 여러 선수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왼쪽 자리에까지 영입이 이루어진다면 FC 안양은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전력으로 시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천안시티에서 영입한 못다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1996년생의 못다 선수는 194에 94,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고 지난해 36경기 16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한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수입니다. 선수 특징 보면 피지컬로 압도할 수 있는 공격수라는 거, 앞에서 피지컬 말씀드리면서도 아셨겠지만 피지컬로도 분명히 수비진들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2023년부터 득점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K3에 있을 때보다 K2에 있을 때 조금 더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던 못다입니다. 그리고 연계도 능력이 있는 공격수기 때문에 안양의 유기적인 공격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특히 천안시티의 지난해 성적을 생각했을 때 못다가 이 정도로 올렸다는 건 안양에서는 조금 더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즌에서 못다 선수가 증명해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예상은 굉장히 좋게 할 수 있겠다. 지난해 베스트 11에서 K리그2 공격수 부문 수상했고요. K리그2 득점왕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K2 득점왕과 도움왕이 동시에 안양에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못다와 마테우스의 커넥션도 한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고, 공격진에서 조금 더 무게감 있는 공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왼쪽 윙어만 어느 정도 잘 구해진다면 FC 안양의 공격진은 K리그 1에서도 꽤나 가공할 만한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구FC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낸 대구FC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나오는 대로 출전 시간 기준 베스트 11과 플러스 6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요 아웃을 보면 홍철과 고명석 선수가 각각 이적을 했고요. 미드필더에는 박세진 선수가 입대 예정이고 공격진에는 바셀루스와 고재현이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고재현 역시 입대고요. 그래서 주요 인을 보면 역시 나간 키퍼가 없는 만큼 딱히 주전급에서 나간 키퍼가 없는 만큼 영입도 딱히 없고요.
알아보기는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영입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수비진에서는 정우재 선수가 영입됐고 미드필더진에는 라마스와 한종무, 공격진에는 박대훈 선수를 현재까지는 영입한 상황인 대구FC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영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보이는 대로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대구가 보냈던 이적 시장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예상되는 베스트 11은 왼쪽과 같습니다. 오승훈 키퍼, 백포에는 정우재, 카이오, 김진혁, 황재원, 중원에는 요시노, 한종무, 세징야, 그리고 위쪽에는 정치인, 에드가, 박대훈입니다. 앞에서는 왜 3-4-3이었는데 지금은 왜 4-2-3-1이냐? 박차영 감독이 백4를 구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죠. 박정현 감독은 애초에도 백4를 사용하던 감독이었고 대구에 와서 이 선수들이 백3에 워낙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뭔가 더 변화를 가져가기에는 좀 애매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대구가 지금까지는 백3를 가져갔는데 아마 새로운 시즌에는 백4로 가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난해 베스트 11 가치를 보면 497.5만 유로, 거의 500만 유로에 육박했는데 하나 약 75억 정도가 됐고요. 하지만 올해 이적 시장 거치고 예상되는 베스트 11만 보면 427.5만 유로, 하나 64억으로 1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에 왜 줄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고재현의 입대도 있겠고요. 박세진 선수도 입대를 하고 백3에서 특히 센터백 자리에 대구FC가 가치가 높은 선수들이 좀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이는 전력에서는 아주 크게 떨어졌다는 생각은 좀 들진 않고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서의 영입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고재현이 입대하는 부위에 이제 박대훈을 영입했고 박세진이 입대하는 자리에 한종무 영입했고 홍철 나간 자리에 정우재 데려왔거든요. 지금 필요한 부분, 특히 데려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은 모두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역시 스트라이커 자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정재상이 있지만 에드가가 보다 주전 자리에 가깝다고 봤을 때 에드가 선수의 어떤 연령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늘 해왔던 얘기지만 어느 정도 불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이번 이적 시장을 평가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구에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온 선수 중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박대훈 선수입니다. 96년생의 공격수 박대훈은 178에 74, 평범한 피지컬인데 좀 탄탄한 선수고요. 지난해에는 7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 박대훈 선수를 생각한다면 역시 지난해 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대구의 간담을 굉장히 선회케 한 선수로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박대훈 선수는 다양한 방면에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저돌적인 스타일 갖고 있는데 이 선수가 피지컬로 모든 걸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용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도 올리고 득점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공격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대훈 선수는 대구에게도 좀 중요한 영입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2년 전인가요? 전북현대나 이런 팀들이 데려오려고 했다는 점에서 대구FC가 이번에 박대훈 선수를 빠르게 선점한 건 굉장히 잘한 일이다 하게 됩니다. 지난해 세부 기록 보면 K리그2에서는 22경기 5골과 5개 도움 올리면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채웠고요.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는 2경기 2골 기록하면서 24년의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기대치를 좀 생각해보면 23년, 22년의 고재현만큼만 해준다면 대구FC는 더 바랄 게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K1의 적응만 좀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될 거라 생각하고 특히 피지컬적인 부분이 조금 덜 보이고 좀 더 만들어가는 부분이 더 많이 보이는 K리그 1에서는 K리그 2에 있을 때보다 박대훈의 장점이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K1에서 뛴다는 게 본인에겐 처음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스텝업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대구에서 박대훈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앞으로의 박대훈 선수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즌 첫 이적 시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FC 안양, 대구FC 모두 도전자의 입장이지만 저는 이 두 팀 어느 정도 다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승격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 1라운드 로빈에서는 각 팀들이 좀 안양에 대한 적응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라인업이 비슷한 듯 바뀐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안양은 이런 점들을 1라운드 로빈에서 잘 이용을 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데에 대한 도전을 이어나가야겠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가 좀 그랬을 뿐이지 파이널 A를 많이 노려봤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절치부심해서 잘 도전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도전자들이 모두 K1에서 잘하면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